여러 방법으로 자연의 대상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지요. 그것들이 식량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힘으로 인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91강입니다. 오늘은 취할 입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취할 입자입니다. 취할 입자는 취하다는 뜻도 있고 주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취할 입자는 한일자와 흘림을 표현하는 기호와 점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장대를 표현합니다. 또 흘림은 줄을 표현하죠. 길게 늘어진 줄을 표현합니다. 점주자는 묶인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할 입자는 장대에 줄에 묶인 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점이 취하는 것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줄로 묶여 있어서 주인이 취한 상황인 것이죠. 취하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취할 입자의 한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장대입니다. 개줄을 묶어놓은 이 장대가 있죠. 개줄을 묶어놓은 이 장대가 한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림을 표현하는 부수가 있죠. 이 흘림을 표현하는 부수는 개줄이 되겠습니다. 개를 묶어놓은 줄이 있죠. 이게 흘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점주자도 있습니다. 이 점주자는 장대와 줄이 묶여있는 이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가 줄에 묶여 있어서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주인이 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취할 입자는 이런 모양을 설명하는 것인데 장대에 줄로 묶인 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줄로 묶여 있어서 주인에게 취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아무리 날쌘 개라도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주인으로서 이 개를 취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취할 입자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할 입자가 중심자가 되는 첫 번째 관련자는 굳셀 무자입니다. 굳셀 무자는 굳세다는 뜻도 있고 부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굳셀 무자는 한일자와 그칠 지자와 취할 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목표라 해석합니다. 또 그칠 지자는 그치다는 뜻이 있고 정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취할 입자는 취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굳셀 무자는 목표를 정지 상태에서 취하는 것이 굳센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셀 무자는 뜻한 바를 흔들리지 않고 관철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세다는 것은 뜻한 바를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 휘청휘청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굳세게 뜻한 바를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굳셀 무자입니다. 굳셀 무자는 뜻한 바를 흔들리지 않고 관철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꽂고 있어서 적군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사를 본다면 적군들이 쩔쩔 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굳센 것입니다. 굳셀 무자는 목표를 정지 상태에서 취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한 바를 흔들리지 않고 관철하는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보무당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무당당은 무사에 걷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버젓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무사라고 할 때나 무술이라고 할 때도 굳살무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할 대자는 대신하다는 뜻이 있죠. 이 대신할 대자는 사람인변에 취할 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취할 입자는 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할 때자는 사람을 취하는 것이 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대신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를 받고 새로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맡았다가 이 사람으로 일을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취하는 것이라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모양을 대신할 때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있죠. 전대미문은 지난 시대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서 매우 놀랍거나 새로운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대신한다고 할 때나 교대한다고 할 때도 대신할 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취할 입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법식자입니다. 법식자는 법을 의미하고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법식자는 취할 입자와 일할 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취할 입자는 취하다는 뜻이 있고 일할 공자는 일하다는 것이죠.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식자는 일하는 사람이 취하는 방법이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식자는 사람마다 일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인 것입니다. 그 방식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일하는 사람마다 그 방법이나 형식이 다른 것이죠. 같은 물건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등에 지고 가기도 하고 어깨에 메고 가도 합니다. 그저 손으로 들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일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법식자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법식자는 일하는 사람이 취하는 방법이 법이라는 표현으로서 사람마다 일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두괄식이라는 말이 있죠. 두괄식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인데, 한 문단 안에서 주제문이 문단 머리에 자리하면서 그 뒤로 주제문에 대한 설명하는 문장 구성 방식이 두괄식입니다. 또 공식이라는 말에서나 방식이라는 말에서도 법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의심할 이자입니다. 의심할 이자는 의심하다는 뜻도 있고 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숫자 둘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복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의심할 이자는 취할 이자와 두이자와 조개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취할 이자는 취하다는 뜻이 있고 두이자는 둘, 적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많으면 석삼자가 된 것이고 하나와 셋 사이에 적당한 정도가 두이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조개패자는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이자는 재물을 적당히 취할 때 생기는 것이 의심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얻게 되면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의심이란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 차지하는 게 맞는가? 좀 더 많이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의심이 든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의심할 이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적당히 취한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욕심내야 되는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의심할 이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이자는 재물을 적당히 취할 때 생기는 것이 의심이라는 표현으로서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얻게 되면 의심이 생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임현무리라는 말이 있죠. 임현무리는 현자에게 일을 맡김에 있어서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서 한 번 맡긴 이상 끝까지 믿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을 맡겼으면 믿어주라는 것이죠. 또 숫자 1, 2, 3이 있습니다. 숫자 1, 2, 3을 가진 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심할 이자는 가진 이자로서 숫자 2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20에 있어도 가진 이자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취할 이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말뚝익자입니다. 말뚝익자는 말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뚝익자는 나무목자의 취할 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취할 익자는 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익자는 나무로 취하는 것이 말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뚝은 나무를 세워 대상을 취하는 용도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내 것으로 취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뚝을 박아서 개의 목걸이를 쳐놓으면 이 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뚝을 정원에 쳐놓으면 그 안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내가 취했다는 내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뚝익자는 나무로 취하는 것이 말뚝이라는 표현으로서 말뚝은 나무를 세워 대상을 취하는 용도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이익 대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 대형은 말뚝으로 동량을 바꾼다는 뜻으로서 잘못된 행정을 비꼬아 이루는 말입니다. 말뚝이 동량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또한 목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익은 나무 말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할 익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무엇을 취할 것인가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탈나지 않는 것, 또 아주 요긴한 것을 취하는 지혜가 우리를 편안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